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요즘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옥상 난실에서 키우던 난초들을 모두 실내로 들였습니다. 옥상 난실이 햇빛이 풍부해서 좋기는 한데요. 추운 겨울을 나르면 이 실내가 안전할 것 같아서 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난초 중에서 꽃이 핀 게 몇 종류가 있어서 꽃을 보면서 키우는 방법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두 6종류인데요.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enpare입니다. 저번에 한번 영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바깥에서 햇빛을 충분히 보고 자라서 이렇게 풍성합니다. 꽃송이가 이쪽이 13송이고요. 뒤쪽에도 꽤 여러 송이 달렸습니다. 제가 구입할 때는 5송이 정도 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자라니까 풍성하게 핍니다. 이 덴파레는 팔레놉시스와 덴드로비움을 교배한 품종인데요. 그래서 키우는 환경도 덴드로비움과 호접란 환경 비슷하게 해주면 됩니다. 햇빛은 덴드로비움처럼 조금 강하게 해주시고요. 온도는 호접란처럼 약간 높은 온도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벌브 몇 개가 말라 있는 게 보이는데요. 10월 말경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 그때 저온 피해를 입어서 지금 벌브 몇 개가 죽은 상태입니다. 꽃대가 4개나 나왔었는데 2개는 냉해를 입어서 잘라냈고요. 지금 하나만 이렇게 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덴파레는 잎이 이렇게 예쁩니다. 잎이 예뻐서 꽃이 피지 않아도 관상 가치가 있고요. 벌브도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덴파레는 물을 조금 건조하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벌브가 통통한 난초 종류는 조금 건조하게 키워야지 이 벌브가 무르거나 썩지 않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이 덴파리는 키우기가 아주 쉽고요. 다음 난초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색깔이 아주 짙은 오렌지색인데요. 이름은 브라사볼라 골든 피코크 오렌지 뷰티입니다. 꽃이 정말 예쁘죠. 이 오렌지 뷰티는 카틀레아와 같은 환경에서 키우면 잘 자랍니다.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난초이고요. 겨울에도 15도 이상 유지해 줘야 되고 30도가 넘지 않는 장소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 구입해서 올해 2번째 꽃이 피는 건데요. 한 번에 4송이씩 피고요. 지금은 2송이가 폈는데 하나는 아직 꽃망울이 맺혀 있고 하나는 제가 관리하다가 꽃송이가 떨어졌습니다. 꽃 색깔이 아주 눈에 확 띄는 너무 예쁜 짙은 노란색입니다. 이 새 줄기가 아주 잘 나오는데요. 줄기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물을 한 2주 정도 주지 않으면 꽃눈이 형성돼서 꽃이 나옵니다. 이 오렌지 뷰티는 가능하면 포기 나누기를 하지 말고 대주로 키워야지 꽃이 많이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수가 잘 되게 심어야 뿌리가 썩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이 화분에는 예쁜 풀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데요. 너무 예뻐서 뽑아주지 않고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새뿌리들이 아주 귀엽게 자라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뿌리가 아주 투명하고 예쁘죠. 브라사볼라 골든 피코크 오렌지 뷰티였고요. 이번에는 포켓러브입니다. 이 포켓러브 지난해 사서 꽃을 엄청 오랫동안 폈었는데요. 원래 벌써 또 꽃이 폈습니다. 이 꽃이 핀 지가 지금 20일도 넘은 상태이거든요. 지난해 마디에 꽃이 몇 송이 안 폈던 자리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이 지난해 폈던 꽃들은 올해는 피지 않거든요. 뒤에 보시면
꽃송이가 몇 개 더 보입니다. 이렇게 지난해 빠졌던 마디에서 꽃송이가 올라와서 꽃이 폈습니다. 이 포켓러브는 꽃도 정말 예쁘지만 화기도 한 달 정도 가고요. 그리고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 포켓러브가 노빌개인데요. 이 노빌개는 일정 기간 전에 키워야 꽃눈이 분화가 됩니다. 이 벌브가 올해 나와서 자란 건데요. 올해 피지 않고요. 올 가을에 또 전 처리가 되면 내년에 꽃이 핍니다. 여기 고화가 하나 있어서 떼서 심은 게 보입니다. 이 고화를 심을 때는 뿌리만 화분 속으로 넣고요. 벌브 아래쪽이 화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심어야지 벌브가 썩지 않고 잘 자랍니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지요. 이런 식으로 뿌리만 화분 속에 넣고요. 뿌리가 안정되도록 지주를 세우고 클립으로 고정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고화가 여러 개면 다른 화분에 심는 게 좋은데요. 여긴 하나라서 합식을 했습니다. 풀이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는데요. 예뻐서 다 뽑지를 못하고 남겨두면 이렇게 금방 번지고 그러네요. 이 포켓러브 화기는 약 한 달 정도인데요. 온도가 조금 높게 해주면 화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요. 선선하게 해주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향기는 아주 좋은데요. 강하기는 중간 정도입니다. 다음은 화이트 페어리입니다. 이 화이트 페어리 뜻이 하얀 요정이라고 합니다. 밀토니아 속과 거미난이라고 부르는 브라시아 속간 크로싱한 건데요. 이 난초는 고온성 식물로 겨울에도 15도에서 18도 이상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저 10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해야 되고요. 이 화이트 페어리는 자주 옮겨 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물을 좋아해서 생장기인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완전히 마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늦가을부터 초봄까지가 휴명기인데요. 이때는 물을 조금 적게 줘서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 화이트 페어리 키워보니까 벌브도 잘 나오고요. 꽃도 잘 피고 키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향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꽃이 워낙 예쁘니까 한번 키워볼 만합니다. 이번에는 덴드로비움 미아케이입니다. 이 덴드로비움도 노빌개인데요. 꽃이 아주 작고요. 꽃잎에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꽃은 핀지가 꽤 오래되는데 이제 질 때가 됐습니다. 이 미아케이는 해그린님이 보내주신 건데 잎이 지금 단풍이 들고 있고요. 여기 또 꽃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꽃망울이 나와서 자라고 있는데 초점이 잘 안 맞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노빌개는 잎이 가을이 되면 이게 기온이 낮아지면 잎이 떨어지는데 벌브만 남은 상태에서 꽃이 핍니다. 여기 잎이 있는 것은 올해 나와서 자란 벌브인데요. 이 노빌개는 생장력이 강하고 저온에 잘 견디며 생육이 빠른 게 특징입니다. 보시면 새 벌브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빌개는 새로운 벌브가 많이 나와서 키우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미아케이 특징은 벌브가 다른 덴드로비움에 비해서 약간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줄기가 약간 보랏빛이 납니다. 꽃이 보랏빛이라서 그런지 줄기도 보랏빛을 띠고 있고요. 향기는 아주 좋고요. 짙지 않고 은은하게 나는 편입니다. 다음은 온시디움 쉐리 베이비입니다.
이 세리 베이비가 저번에도 길게 하나 나왔었는데 두 번째 꽃대입니다. 이 쉐리 베이비는 향기가 아주 강한 편입니다. 초콜릿이나 바닐라 향기 같은 달콤한 향기가 풍긴다고 하는데요. 저는 달콤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강한 향기입니다. 이 꽃이 아주 귀엽죠. 요정처럼 생겼는데 이 아래쪽에 립이 예쁜 치마같이 아주 예쁩니다. 이 체리 베이비는 최저 10도 이상 유지되게 해주고요. 21도에서 27도에서 아주 잘 자랍니다. 이 벌브가 올해 2개가 더 나왔는데요. 원래 3개였는데 2개가 더 나왔으니까 이게 번식도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잎이 햇빛이 좀 강하면 이렇게 까만 반점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새 벌브가 나와서 자라면 그 해 벌브 옆에서 꽃대가 나와서 핍니다. 셔리 베이비 포기 나누기는 벌브가 최소 3개 이상 되도록 하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지난해 이 셔리 베이비를 해그리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벌브가 3개였는데 1년 동안 2개가 더 나와서 지금 5개가 됐습니다. 키우기가 아주 좋고요. 번식도 잘 되고 꽃도 잘 피면서 향기도 좋고, 특히 벌브가 크고 멋지고요. 그리고 꽃도 화기가 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리 베이비는 조건이 좋으면 1년에 꽃이 여러 번 피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덴드로비움인데요. 이 덴드로비움도 노빌게입니다. 이 덴드로비움은 이름은 없고요. 해그리님이 보내주신 건데 보시면 꽃이 아주 여리여리하면서 꽃 색깔도 핑크 톤인데 한 가지가 아니고 색깔이 차츰 꽃잎 끝으로 가면서 약간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삼관왕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핑크톤인데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향기는 달콤하고 상큼하고 아주 너무 좋은 향기가 은은하게 납니다. 향기는 중간 정도고요. 꽃잎이 얇은 편이라서 화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덴드리비움들은 꽃이 묵은 줄기에서 마디마다 3cm에서 7cm 정도 꽃자루가 나와서 꽃이 2송이에서 4송이 정도씩 꽃이 무리 지어서 풍성하게 피고 또 매력적입니다. 이 무명도 보시면 꽃대 하나에 꽃송이가 3개씩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직 꽃송이가 이제 자라고 있는 것들도 보입니다. 작년에도 아주 풍성하게 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풍성하고 예쁘게 폈습니다. 덴드로비움이 생장력이 강하고 또 생육도 빨라서 그런지 이 덴드로비움이 올해도 새로운 벌브가 여러 개가 생겼는데요. 벌브 마디에 새로운 꽃망울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 꽃이 지고 또 순차적으로 꽃이 피면 이 아름다운 꽃을 꽤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토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아주 잘 자랍니다. 뿌리가 화분 밖으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화분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작은 화분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네요. 덴드로비움들은 너무 큰 화분에 심지 않아야지 잘 자랍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야지 화분 속 뿌리 쪽으로 통기가 잘 돼서 덴드로비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덴드로비움들은 수태에 심으면 아주 잘 자랍니다. 꽃들 모아 놓으니까 정말 예쁘죠. 이 무명 덴드로비움도 이름을 정말 예쁜 걸로 지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특징은
꽃이 좀 얇은 편이라 여리여리하고 아기 같은데 꽃 화기가 조금 짧은 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예쁜 꽃이 핀 난초 몇 종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